네, 반갑습니다. 주식스터디입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삼성전자가 직접 고른 AI 로봇 대장주 2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2월에 순식간에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좋은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스터디고요.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해서 먹고 사나 172cm에 이제 60kg의 로봇 직원이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로봇, 휴머노이드 AI 로봇에 많은 기업들이 기술 확보를 하고 있고 상용화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죠.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피규어 AI에 1억 달러 투자를 했고요. 결국 뭐냐면 이 로봇에다가 이제 뭐 챗GPT나 이제 오픈 AI가 개발하는 LLM 서비스나 어찌됐든 간에 AI를 결합하게 된다면 이제 지능형 로봇이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추론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사람 같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여기다가 AI까지 얹어서 지능을 얹어주게 되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직원을 뽑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의 작업 환경에 바로 적응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여기 오픈 AI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인 건 아시죠?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했는데 하드웨어까지, 그러니까 로봇까지 들어간다는 내용도 참고해 두시고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도 강자는 또 테슬라입니다. 옵티머스가 이제 벌써 2세대까지 나온 상황이고, 스쿼트라든지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이동시킨다라든지 펜 굴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동작이 가능하고, 기존 테슬라는 AI에 대해서 또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AI 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의 시장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로봇이 서빙하고 배달하는 시대, 이제 248조 원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로봇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서비스 로봇이고 협동 로봇 시장들이죠. 이제 개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 가장 좀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서빙 로봇, 배달 로봇들이 상용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36%라는 아주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2년에 21조 원이었는데 30년까지 10배나 성장을 해가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전망들은 개화가 될수록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노동력 부족 현상, 특히나 3D 업종을 이제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들, 니즈들, 이런 기피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이 심하다라는 것이고요. 사장들, 대표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근로 사용인들을 입장에서 보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어떤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도 이런 기피 현상에 대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지시하고 교육하고 이런 데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로봇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덜하고, 오히려 서비스의 퀄리티는 동일하고, 그리고 비용 자체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사람보다 당연히 이런 도입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는 1.2%로 국내 기준으로 이제 1만 대인데 한 해 만에 2배가 성장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게 99%인데 이거 숫자 거의 다 대체할 확률 굉장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빙 로봇에 대한 성장성도 무한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인 VD 컴퍼니랑 미로보틱스가 이 시장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이제 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KT가 들어오고 LG가 들어오고 삼성전자도 들어오게 됩니다. 대기업은요, 요런 시장들은 그냥 줘요, 중소기업한테. 왜냐면 본인들은 더 큰 거 해야 되고 더 하이엔드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성장하는 거 보잖아요. 그 뒤에 대기업 들어와서 시장 싹 다 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캐파가 커지는지 이런 것도 대기업이 참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빨래 집게를 개발하진 않거든요. 뭐 빨래 행거를 개발하지 않아요. 그냥 세탁기 건조기를 개발하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가 모자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들이 들어온다, 이 시장 성장이 확정되었고 시장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사랑 익히 알려져 있죠. CES 2024에서도 한종희 부회장이 CES 간담회에서 삼성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 말했고요. 최종 목표는 지능형 로봇이에요. 이런 서빙 로봇, 이런 거 단순에 대한 노동, 물론 이것도 지능형의 AI가 들어가야겠지만 이거를 넘어서서 정말 스스로 이런 환경들을 인식하고 파악해서 추론해서 본인이 원하는, 이용자가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최고의 퀄리티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스스로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생각도 못했었던 더 좋은, 대신에 사용자가 원했던 니즈에 맞는, 부합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능형 로봇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인간의 손과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주행 판단도 스스로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니즈와 부합해야 된다라는, 그게 지능형 로봇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팔, 다리, 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복제품이 있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사실 아무리 기술 발전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계속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추구하는 로봇은 제조, 리테일, 홈, 개인, 그러니까 모든 데 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로봇 시장은요, 방금 서비스형 로봇 말씀드렸지만 사실 산업형 로봇에 더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홈과 개인을 위한 로봇들이 너무나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더 느끼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가가치들은 아직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생성형 AI,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개입했던 것처럼 이런 AI가 로봇의 그런 물리적인 능력들을 잘 활용해 줄 수 있고 똑똑하게 활용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이 로봇 시장은 한층 더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핏, 이게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이죠.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이미 B2B 거래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먼저 진행돼요. 기업과 정부가 먼저 거래가 돼요. 그 뒤에는 이제 개인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특히나 실버타운 쪽에 걷기 보행이나 피트니스, 필라테스를 이용할 때 B2B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행이나 이런 게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니즈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걷기 보행, 예를 들면 지금 전기 자전거를 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기준으로는 전국 종주를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전기 자전거가 있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가 있고, 내가 원래는 100% 힘으로 내가 어떤 운동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기라든지 이런 보조 로봇들의 힘을 받으면 10%의 힘으로만으로도 이 100%를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를 해야 됐을 때 부담 있는 어떤 몸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노화가 되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100% 자체를 아예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량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걸 기간을 늘리게 되면 총 운동량이 나오기 때문에 몸 건강 관리하기도 좋은 거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부여한다라는 것들, 이게 정말 인간의 삶에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제 M&A 얘기도 나오는 거죠. 지금 빅딜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3년간 260개의 벤처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걸 봤을 때 삼성전자의 이쪽의 시장에 대한 진출, 이런 거는 너무나도 확정적인 거고, 빅딜이 나오게 된다면 또 그 뒤에도 또 추가적으로 벤처 투자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또 계속해서 벤처 투자를 이어가다가 M&A가 될 수도 있고, M&A를 꼭 하지 않더라도 삼성이 스스로 개발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간에 현재 삼성에 대해서 오너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또 2심 갈 수도 있고 3심이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오고 검찰 측 인터뷰를 봤을 때 상당히 우호적인 형태로 지금 현재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빅딜에 대한 내용 나온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제대로 한번 날개를 달아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이때 이사회 통과가 돼서 하만 인수를 9조 원
가지고 했죠. 이때 실적도 제대로 안 나오고 욕을 정말 많이 먹었죠. 이재용 부회장의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졌지만 결국에 삼성이 뭐예요? 삼성이 좀 다소 부족했었던 전장시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건산업인 자동차를 완제품으로 진출하진 못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가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살려서 자동차 산업으로 진출하고, 또 반도체로 차량용 자동차도 진출하고, 디스플레이로 전장 사업을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가 꼭 자동차를 완제품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혜는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잘하던 거라니까 바로 그냥 라인만 하나 따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고, 그냥 수익이 바로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이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자동차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결국엔 뭐다? 이 빅딜 하나가 삼성의 방향성을 봤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올 빅딜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이고, 꼭 빅딜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벤처 스타트업 중견기업들 투자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분야는 확실하고 이쪽 분야에 대한 우리 투자도 같이 이어간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된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콜옵션 활용하면 당연히 인수할 수 있고 인수하는 거고, 그리고 이름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굳이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삼성은 삼성 로봇에 대한 이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콜옵션 활용해가지고 59% 하고, 지난해는 이제 14%. 콜옵션을 확보하게 되면 최대 주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고, 자회사는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을 변경해서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향후에 반도체 팹에도 출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 지금 평택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거에다 바로 로봇 지금 지을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장성이 확보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M&A 추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레인보우틱스 인수해서 그냥 여기서 삼성이 자체 개발할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웨어러블 로봇 기기에 대해서 행정 예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휠체어나 청력 JR 소프트웨어 같은 품목들이 신설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낮아지고 있어요. 식약처에서 이제 의료 착륙형 로봇 42개 품목 분류 신설했고, 이런 엑스선 촬영 장치 같은 품목의 등급을 하향 조정해가지고 조금 더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존에는 법적 기준 좀 모호했었는데 이거를 좀 허용해 주면서, 예를 들면 이게 의료기기로 딱 판명이 되면은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어서 이거를 기관들은 뭐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빠르게 개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로봇, 이런 전반적인 이런 기조는요, 또 갤럭시 링에서도 또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 바로 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신체 상태를 측정하는 헬스케어 기기의 역할을 할 거라고 해서 갤럭시 링을 헬스케어 기기로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이랑 이제 폴드 6, 지금 기존의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하이엔드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플래그십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플립 폴드 이렇게 출시가 되죠. 그래서 플립 폴드 이제 출시 예정이 있고, 이제 이번에 같이 발표될 게 갤럭시 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주고 있어요. 실질적인 시기까지. 심박수, 산소 포화도,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기존 스마트워치에 준하는 헬스케어 기능이 담기지만은 24시간이 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치는 잘 때 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밀접한 헬스케어 기기가 될 수 있고, 광혈류 측정 센서, 심전도 센서 등이 탑재돼서 심박수 혈압 측정하고 이제 always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웨어러블 기기로 또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링은 이미 오우라나 울트라 휴먼 같은 기업이 상용화했고,
가격은 요 정도, 갤럭시 링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사 제품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IoT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가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삼성 TV를 보고 있어. 근데 너무 이제 보니까 몸에 수분이 낮아. 그러면은 가서 좀 물 좀 한 잔 드세요. 뭐 TV 하단에 뭐 그렇게 띄워줄 수도 있는 거고, 뭐 활용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겠죠. 프리미엄 뭐 구매 혜택으로 증정을 아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오라 같은 서비스들은 이제 한 $6 정도 서비스 비용을 월에 내야 되는데, 이거는 무료니까 사람들 고객들을 락인 시켜줄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삼성이 이제 의료용 로봇 뭐 보핏과 갤럭시 링 통해서 의료기기 확장 본능이 크다라는 겁니다. 삼성이 물론 반도체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지만, 뭐 최근에 적자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바이오까지 이제 미래를 나간다라는 거고, 어쨌든 제조업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약에 대해서는 뭐 만들지 못하거든요. 지금 삼성 바이오도 CDMO가 세계 1위라서 의약품을 찍어내고 수탁 생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이제 신약까지 나아갈 건데,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의료기기도 CDMO랑 다를 게 없습니다. 바이오 찍어내는 것처럼 이제 물론 의료기기도 개발을 해야겠지만 제조업 베이스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본인의 장점을 살린다라는 거. 그 뒤에 또 로봇에 대한 어떤 고도화 이런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려는 방향은 제조업 베이스긴 하지만 이런 반도체에서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려는 그 삼성의 의도를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로봇도요, 이제 어쨌든 이제 잼스 이브로 출발 AX1이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이제 보핏이라고 딱 통칭하면 되는 거고, 의료형 보행 보조예요. 그리고 갤럭시 링도 24시간 모니터링, 헬스케어 모니터링 시스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AI 기업 루닛이랑도, 현재 루닛이 뭐예요? 의료 AI 기업으로 이제 뭐 영상 분석 같은 걸 해주는 거죠. 원래는 의사가 진단해야 되는 걸 AI로 진단해 주는데, 삼성전자 이런 데 좀 개입이 되고 있고 투자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디지털 스타트업 이제 웰리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또 삼성전자랑 얼마 전에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기 에스패치의 모델 개발 사업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웰리시스는요, 삼성 SDS에서 분사된 기업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고, 사실 지금 심전도 측정기기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 게 바로 갤럭시 링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아마 갤럭시 링 출시 전에 조금 더 관심 갖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의료기기에 대한 분야의 관심이 2010년에 지금은 인수했지만 삼성 메디슨 이라는 기업이 다 진행이 됐고 의료기기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삼성 메디슨이 앞으로 알짜 자회사로 진화를 하게 될 텐데, 이미 그 사업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의 일련의 관심도가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삼성 SDS 그 삼성 메디슨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삼성이 이제 M&A 나올 때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요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의료 AI 솔루션 탑재 플랫폼 기업으로 해서 원격 의료 시장에 해야 될 때 수혜본다라는 기업으로 부각받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PSCS라는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메디슨사에서 분사한 거예요. 지금 이 메디슨사가 삼성 메디슨인 겁니다. 여기서 분사돼서 출발해서 인피니트 테크놀로지로 시작해서 현재는 인피니트 헬스케어인데, 지금은 솔본이라는 상장사에 인수가 되어 있어요. 솔본도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PSCS 시장 점유율 계속 인수하면서 점유율 늘려온 곳이고, 현재 상장을 했고, 삼성전자가 의료기기 사업을 그때 신수종 사업으로 하면서 메디슨을 삼성 메디슨으로 만든 거죠.
근데 메디슨의 자회사가 인피니티 헬스케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기업을 똑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던 것처럼 인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삼성 메디슨의 회사였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이제 의료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랑 AI 기술 융합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AI 진단이라든지 삼성의 관심 분야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이쪽 분야에서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고, 삼성 M&A 지금은 제대로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 의료 M&A나 이런 내용까지 또 나오게 된다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앞으로 많이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에 따라서 또 밸류 체인으로 수혜보고 있는 기업이 인탑스고요. 이런 M&A에 대한 내용 나올 때 꼭 나오는 기업이 이렌시스와 SBB테크입니다. 감속기 기업들인데, 감속기 이렌시스 막 주가 잘 올라요. SBB테크도 한번 수혜 받았다가 다시 빠졌었는데 다시 이제 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인탑스다. 이미 보핏의 시제품 조립과 생산을 맞추고 있고, 삼성전자와 오랜 기간 협력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M&A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시장에선 그렇게 판단해서 부각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차트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탑스 바닥권에서 반등 잘 나와주고 있어요. 이제 충분히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고 시총 5천억짜리 기업인데 꾸준하게 흑자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삼성 로봇 관련주로 보시기 좋은 종목이고요. 아까 전에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의료 M&A 쪽도 나중에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삼성의 메디슨의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보신다고 했을 때 기존의 고점 라인까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목표가 60% 이상 잡아볼 수 있는 시총 1000억대 기업이고요. 현재 주식 스터디는 여기 링크로 넘어오시면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주식 스터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단기에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충분히 눌림목이나 손익비가 높은 자리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면서도 수익은 빠르고 꾸준하게 승률이 높은 그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운영한 방인데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고, 제가 공부한 내용들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은 매일 못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오셔서 실시간 도움 받으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도움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주식 스터디방에 이동하셔서 또 실시간 도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